네, 안녕하세요. 천행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유료 강의 못지않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스토어 SEO는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썸네일 요란하지 않게 제목도 어그로 없이 딱 제목만 봐도 어떤 제품인지 알게끔 간소화하라는 거죠. 저희 때는 추가 구성도요 몇 시까지 가능했는데 이것도 고객이 편하도록 간소화를 원하는 거고, 상세 페이지도 고객이 지루하지 않게 짜임새 있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죠. 당연히 고객님 열받지 않게 배송 늦게 보내지 말라는 거고, 문의도 즉각 답하면 고객이 좋아하니까 노출을 더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고객님 헷갈리지 않게 카테고리도 정확히 맞추라는 거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는 아주 어그로성이나 어뷰징이나 고객님도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룰에 맞춰서 좋은 후기가 쌓이는 아이템을 더 노출해주고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웬만하면 상품 등록할 때도요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그냥 대충 편하게 올리잖아요. 하지만 우리 고객님이 궁금해하시는 디테일한 부분도 알기 쉽게 자세히 작성한 그런 스토어의 상품이 주문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초보분들은 주문이 한두 개씩 들어올 때부터 이분들을 미래 고객이라고 생각하셔서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다른 데와는 좀 차별성을 둬서 고객 감동을 시키고, 그런 문자에 반응이 오면 전화도 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감사함을 표해야 고객이 감동을 하고 후기도 좋게 써주고, 이런 스토어라면 사후 관리도 잘해주겠구나 믿음을 얻고 재구매로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어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에 이어폰을 검색하시면 폰 기준으로요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 기획전, 뷰, 뉴스, 지식인, 이미지 이렇게 뜹니다. 웹도 뜨고요. 폰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 게요, 거의 80% 이상이 폰에서 구매하거든요. 유튜브 상에 초보분들이 많아서 일단 초보분들이 가장 실행해서 효과가 큰 광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쇼핑에 보면 광고라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땐 초보 셀러분들이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바로 나온다고 봅니다. 고객들은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졌을 때 검색을 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TPOS 면도기라고 쳤을 때 제 경험상으론 희한하게 맨 상단에 뜨는 파워링크 뜨는 건 에이 이건 그냥 광고잖아 하면서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립니다. 사실 제가 더 전문가틱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파워링크는 가격 정보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가격 정보까지 나오고 사진까지 잘 보이는 네이버 쇼핑에 화면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인지 잘 신경을 안 쓰고 의심을 덜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광고가 저는 초보 셀러분들께는 최고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봤을 때 네이버에서도 원래는 쇼핑 광고가 없었는데 그들도 이제 고객이 네이버 쇼핑을 많이 본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하고 언젠가부터 네이버 쇼핑에 광고를 달더라고요. 예전엔 광고를 여러 개 붙이더니 이제는 검색어당 2개 정도 딱 정리를 했죠. 근데 이것도 직접 다 해보셔야 되고요. 소재 수정하기에서 노출용 상품평에 키워드를 써야 하는데 그게 25자 이내이기 때문에 너무 소형 키워드로 조합하는 것보다는요 중형 키워드로 조합하시면 좋을 거예요. 물론 더 많은 키워드를 넣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굳이 광고를 하나 또 만들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고객은 맨 상단 첫 페이지, 그것도 맨 상단을 주로 보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최상단 페이지에 뜨도록 입찰가를 잘 정하시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경매하듯이 다 입찰가를 머리를 써서 본인 제품이 어디에 뜨는지 확인 다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성을 들여야 해요. 앞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초보 셀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더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여러 번 봐주세요. 나만의 아이템 없는 분이 훨씬 많을 테니까 일단 돈 안 드는 위탁 업체에서 제품을 계속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때도 너무 유명하지 않은 남들이 잘 안 보는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런 데서 찾아보면 더 잘 팔릴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도매 사이트가 수백 군데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소개해드린 K셀러나 천행 양심인답 판매도 마진도 좋고 배송도 잘 되고 잘 팔리기도 하고 짱이죠. 괜찮아요. 그럼 초보 셀러분 중에 나만 안 팔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성능이 어떤지, 구매할 고객이 어떤 층일까를 잘 고려해서 상세 페이지를 복붙하지 마시고요. 지루하지 않게 좀 읽어 내려가도록 고객의 마음으로 재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인스타나 블로그, 밴드, 카페, 커뮤니티, 단톡방에 올려서 유입도 한번 시켜보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잘 파는 상위 업체 한 5군데를 쫙 펼쳐놓고 모니터링 해야 돼요. 자, 사실은 상세 페이지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게 사실 유입이죠. 유입이 돼야 내 제품을 누가 봐야 사던 말던 하잖아요. 그래서도 블로그 같은 SNS 활동은 최고의 돈 안 드는 광고입니다. 초보분들은 간단하게 중소형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유입이 어떻게 되나를 매일매일 수정해 가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키워드는 돈만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노력이 들어가는 소형 키워드 위주로 많이 조합해 보세요. 네이버 광고에 가서 도구에 키워드 도구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검색량이 1000 미만의 그런 소형 키워드들을 많이 조합하시면 의외의 성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 편한 이어폰, 이거를 키워드를 했는데 검색해서 오신 분은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뷰 카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직원 한 명씩 20-30만 회원수 이상 되는 카페를 일단 가입해 놓고 짬짬이 활동을 해둡니다. 그리고 제 이어폰을 팔고 싶을 때 각 카페에 거의 동시에 홍보글을 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저희는 홍보글이지만 카페 회원이 볼 때는 정말 유용한 정보로 보이게끔 게시글을 쓰고 저희가 답도 다 달고 그럴싸하게 여러분들께 편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사실을 바탕으로 쓰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후기나 게시글을 달 때 다른 제품에 달린 진짜 사용해서 쓴 후기의 글 중에 내가 읽어도 정말 공감이 되는 글을 잘 적절히 수정을 해서 쓰니까 제가 봐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20-30만 카페에 글 잘 올리면요 5,000뷰도 나오니까 정말 괜찮아요. 이런 작업도 저도 처음엔 삭제되고 하는데 다시 시도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삭제 안 되고 제 스토어로 유입돼서 구매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뜨는 카페에 미리 가입을 해두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 양심이따 판매로 잘 파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파워 컨텐츠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 광고센터의 기능들을 하나둘씩 다 클릭해 보면 아시겠지만 광고 관리해 보면 파워 컨텐츠가 있습니다. 웬만한 키워드에서 등록이 되니까 여러분 블로그에 글 잘 쓰시고 클릭당 70원이면 가능하니까 상위 노출에 시도해 보면서 전환율을 계속 주시하고 연구해서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광고라고 붙어 있지만 클릭 안 할 것 같죠? 맨 상단에 뜨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인은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정이 좋을 때 하나하나 답도 달고 유입을 위해서 여러 번 작업해 봤는데 지식인의 다른 댓글들도 볼 때도 좀 상업적이라 반감도 있었고 업체를 통해서 제가 지식인 활용했을 때도 있는데요. 전환율 낮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발품 팔더라도요. 유튜버 분들 중에 구독자 한 10,000명 이하이신 분 위주로 해서 제품을 지원하겠다고 메일을 보내면 의외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제품 설명이나 실사용 브이로그 같은 거 잘 찍어줍니다. 요즘은 대세가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뜨는 파워링크를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솔직히 이 파워링크도 좀 재미를 못 봤지만 효율이 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파워링크로 매출을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 아이템이 하나 팔아서 한 200% 마진이 나오는 거 아니면 저는 좀 비추합니다. 제가 1위에도 해보고 10위도 해보면서 효율도 보고 계속 앉아서 노가다 해봤는데요. 이거는 순위 경쟁보다 내 아이템이 가성비가 좋으냐, 타 브랜드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 주변 업체는 파워링크로 매출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 들이는 노력 대비 광고비 대비 마진율 생각하면 저는 안 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가성비 좋은 아이템은 파워링크 아니고도요 얼마든지 잘 팔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의 좋은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피라미드의 맨 위에 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에 진입해 보시면 여러분들과 같은 셀러분들이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335 친목도 다지고 하잖아요. 근데 다들 아이템이 잘 없고 처음부터 소싱하는 것도 모르고 시도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노력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싫어하니까 제가 아는 거래처는 이렇게 했어요. 알리바바에서 번역기를 쓰던 제안서를 보내던 해서 제품 소싱을 직접 하고 미리 함께 친목을 다지던 10분 정도한테 내가 다 좋은 아이템 한 100개 정도 소싱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소량으로만 그냥 10개 정도만 받아서 우리 10명이서만 이 아이템을 한번 해보자. 큰 돈도 안 들이고 언제까지 수천 명이 하는 위탁만 올릴 거냐. 우리만 이렇게 뭉쳐서 소량씩 우리만의 아이템으로 플레이 해보다가 잘 되면 또 내가 우리만의 아이템을 또 갖고 오겠다 하면서 한마디로 내 밑에 9군데의 하부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 100개를 10,000원씩에 소싱해 와서 10개씩 한 11,000원이나 12,000원에 9군데에 팔고 시작하니까 하부 9군데는 소량 10개만 매입하니까 좋고 앞에서 다 소싱해 주니까 아주 좋아했어요. 그럼 직접 앞에서 다 소싱한 사람은 90개를 바로 풀면서 벌써 수익이 나거나 일단 초기 자본은 다 회수가 된 상태에서 팔면 다 남게 되고 재고도 안 생기고 원가 없는 10개가 그냥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알고도요 바로 하부 업체는 앞에서 소싱 다 해주는 상위 업체에 고마워합니다. 다음엔 이런저런 아이템도 하자고 상위 업체에 의견도 내고요. 자기가 직접 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예, 이 소싱한 제품이 잘 팔리기라도 하면요, 더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더 소싱해달라고 하면서 수량도 늘리고 위에 조금 능동적으로 한 사람은 처음부터 벌고 시작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귀차니즘과 실행력이 좋은 사람의 차이라고 봐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부 9군데 업체는 위에서 추진력 좋게 해주시는 분께 오히려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아서 자주 중국에 가서 소식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 하부 업체가 100군데도 넘죠. 지금이라도 알리바바에서 소싱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국내 제조사에서 소싱이 된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블로그 체험단이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블로그가 다 제품 받아서 짜고 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고객분들과 저희 와이프만 물어봐도 알면서도 제품 사용기를 보기 위해서 블로그를 본다고 하니까 블로그 체험단을 꼭 기본으로 깔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한 달에 블로그를 100개에서 10개씩 꾸준히 해봤고 효과는 보는 것 같은데, 100개라는 제품을 제공을 해야 하고 업체마다 진행비를 몇십만 원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돈이 아깝고 그 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블로그 체험단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 매일매일 제가 네이버에 하루는 이어폰, 하루는 스피커, 하루는 거치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쭉 나오는 블로거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방문자 수가 좀 되는 블로거들 위주로 서로 이웃을 신청했어요. 매일 하루에 몇백 블로거를 서로 신청하다 보니까 어느새 5,000명 정도의 블로거를 보유하게 되고 사은품도 줘가면서 이런 체험단 업체도 있다고 알려지고, 바로 이제 저희 제품을 타 업체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서 10개에서 30개 정도를 공고를 딱 합니다. 제가 이때 홍보 효과를 정말 많이 본 이유가, 오늘 TPOS 이어폰 30개 진행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서 참여 방법을 게시를 하죠. 일주일 동안 각자 블로그에 이 공고를 게시를 하시고 그걸 링크로 답글 주시면 30분을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몇백 명의 블로거가요 이 이어폰 하나 받겠다고 참여 댓글이 마구 달려요. 그러면 전국의 몇백 명의 참여 블로거마다 제 제품이 쫙 홍보가 되는 거고, 그 블로거들마다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그 블로그에 있는 공고 게시글을 보니까 더 퍼지는 거죠. 그런 효과도 큰데, 일주일 후에 저희가 참여한 블로거를 하나씩 보면서 30명을 선정하는데, 하루 방문자 수가 많은 파워 블로거를 뽑는 것도 홍보 효과가 있지만, 저희는 그 블로거가 쓴 글에서 이제 아이템을 검색해 보고 이게 이제 첫 페이지 정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블로거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 블로거가 진행했던 아이템 글들이 첫 페이지에 있다는 건 상위 노출 원리를 어느 정도 안다는 거기 때문에 선정하는 거예요. 서포터즈로 활용하면 아무래도 여러 번 게시글이 뜨고 꾸준히 오랫동안 노출돼서 서포터즈로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아이템을 거의 몇 주에 걸쳐서 진짜 사용해보고 쓰기 때문에 디테일이나 제품 성능을 확실히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경험한 내용들이라 누구보다 효과나 정확한 데이터들을 잘 알고 있어요. 서포터즈는 그냥 쉽게 말해서 블로거가 상품 후기를 몇 주에 걸쳐서 정말 직접 써보고 5번 정도 자세히 상품명을 쓰게 하는 거예요. 무료 블로그 체험단 그런 업체도 찾아보시면 덜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제가 블로그 체험단 운영할 때도 처음엔 블로거들을 모으기 위해서 몇 번을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회사를 키웠기 때문에 오히려 블로그 체험단에다가 좋은 제품이라고 말을 잘하고 앞으로 의뢰할 게 많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렇게 또 영업력을 발휘하면 무료로 한 달은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도 블로거들한테 계속 공급해줄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 체험단을 반기기도 합니다. 링블 체험단도 무료고요. 무료로 진행했던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결국 나중에 유료로 바뀌는 거죠. 신생 무료 체험단을 잘 한번 공략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상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입 아프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새로 생긴 플랫폼을 적극 입점해서 활용해 보세요. 사방넷 들어가면 연동 쇼핑몰 280여 개 쭉 나온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스마트 스토어도 이쯤 되면 이제 회원수는 다 찼다 싶어서 훗날에는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고 광고 아니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뭐 광고비를 거두려고 할 거예요. 모든 플랫폼들이 가불관계가 바뀔 시점을 염두하고 있을걸요. 당연히 요즘 오픈마켓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그들도 망하지 않는 한 대비책을 쓰거든요. 최근에 G마켓이나 옥션에서 쿠폰을 21%까지 박아주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21%면요 스마트 스토어 5.58% 이런 건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제 제품을 12만 원에 올려놔도요 G마켓에서 쿠폰을 21%를 박아주니까 고객한테는 94,800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셀러는 G마켓 정산받을 때 12만 원에서 8%에서 12%를 수수료 뗀다고 해도 11만 원이나 10만 8천 원 정산받는 거예요. 그럼
그냥 G마켓에서 우리한테 고객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꼴이에요. 물론 가격 비교에 제품 세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홈피의 가격을 딱 95,000원에 고정해 놓고 G마켓이나 옥션 12번가 같은 사이트를 10만 원 정도에 해 놓으면 각 사이트가 쿠폰이 2% 뭐 5%막 조금씩 바뀌면서 설정해 놓은 내 홈피 95,000원보다 아래로 바뀔 때 나는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사이트들이 최저가가 노출돼서 매출을 올리려고 계속 쿠폰이 바뀌어요. 이런 거는 뭐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네요.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강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시간 내실 때마다 여러 플랫폼에 입점 좀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대비도 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은 매출도 경험하시고 남들이 다 아는 스마트 스토어에 목매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제발 앞서가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를 오랫동안 구독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가 좋다, 무슨 광고가 좋다 이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한 실패로 시간 낭비하시는 걸 막아주고 싶은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두니까 오늘 영상으로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만 바라겠습니다.